자,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외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 또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관련 대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은 연일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장 초반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또다시 발동했습니다. 11세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에 제한해서 캐나다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여러 대응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경제적 타격을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면서 주가가 대폭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하자마자 일제히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출발하면서 2만 선 붕괴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낙폭을 점차 키워가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 8% 넘게 하락하면서 3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6.3% 떨어진 19,89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역시나 하락 출발로 7,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내 낙폭을 줄여가는 듯 해 보였지만 장 후반에 다시 하락폭을 키우면서 4.7% 하락해 6,98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했고요.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 넘게 떨어지면서 2,39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듯 시장은 또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주식시장의 폭락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의 모든 폭락이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금 가격, 채권 가격, 안전자산, 위험자산 가릴 것 없이 모든 것들이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금 가격은 장중 내내 하락세를 더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잠깐 반짝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2.6달러 정도 내려가면서 1,485.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금을 들고 있는 것도 소용이 없다. 차라리 현금,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달러겠죠.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는 심리 때문에 금을 오히려 팔아치우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경기 부양책은 심리의 문제인 것이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행의 제한, 국경의 봉쇄 이런 것들이 이 국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를 사용하게 되는 수요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유가는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한때 20달러 선이 붕괴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낙폭이 기록이 됐었고요. 이때는 퍼센트로 따지자면 거의 24% 가까운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서 16% 하락한 22.4달러 선의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4% 하락했을 때 국제 유가는 거의 18년의 최저치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새로운 기록까지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10년물 미국채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국채 가격이 또 급락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국채 금리가 0.09%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10년물 금리는 1.2% 수준까지 올라온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은 외신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외신을 첫 번째로 소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블룸버그에서 전한 소식입니다. Mnuchin proposes $500 billion in checks.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총 5천억 달러의 현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보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5천억 달러, 그러니까 2,500억 달러를 두 번에 나눠서 수표로 지급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 비상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지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개인에게는 2,000달러, 우리 돈 약 250만 원가량의 현금이 4월 6일과 5월 18일에 두 차례에 걸쳐 1,000달러씩 수표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 규모는
개개인의 뭐 소득 수준이나 가족의 규모 이런 것들의 기준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진 중인 1조 달러 슈퍼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도 나왔는데요. 3천억 달러의 규모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대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00억 달러의 규모는 항공업계, 또 1,500억 달러는 숙박업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날 재무부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부양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했던 급여세 인하 등의 대규모 감세안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될지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월가의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가 국가를 셧다운을 하고 한 달 정도는 미국민들이 본방학에 들어가야지 시장은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언한 내용을 외신 CNBC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 빌 아크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를 아예 셧다운한 상태로 좀 지내야지 그래야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는 그 피싱스퀘어 자산운용사의 빌 아크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대통령에게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국민에게 한 달 정도의 이 봄방학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만 그냥 방학을 주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그냥 쉬면은 안 되겠죠. 이 경기적인 상황이 문제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한 달 정도 쉬는 동안 사람들이 임대를 낼 수 있는 임대료 그리고 임금이라든지 이자 비용 그리고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GDP의 하락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도 지금 면역력에 대한 이 병 때문에 한 달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미국 국민들도 자신과 좀 비슷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내 목숨이 위협받는 것이 가장 중대한 위협 요인이라서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시장 반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풀기로 했죠. 풀기로 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가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외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CNBC에서 전한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일시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 세 곳, 제너럴 모터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미국을 휩쓸자 미국 내 공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드의 경우 북미에 위치한 공장들이 목요일 저녁 근무 이후에 모두 폐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코로나 확산 이후에 이 예방 조치 차원에서 2주 동안 공장을 닫으라고 사측에 요구해 왔는데요. 노동자 15만 명이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 이 중단 사태가 유지가 될지, 이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늘어날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한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필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 뭐 월마트라든지 타겟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좀 방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페덱스입니다. 제목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페덱스는 스톡 랠리, 그러니까 주가 상승, 주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말이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의 리바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페덱스의 주가는 거의 4.9%,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5% 가까운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여겨져 있죠. 다만 지금까지는 중국 노출 빈도가 높은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확진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익스포저가 높을수록 기업의 이익이 좋지 못했다면 이제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 노출 빈도가 높아 있는 이쪽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페덱스의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였던 주당 순이익 1.41달러를 만족시키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월가에서는 이렇게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업이 재개될 경우 여기에 대한 수혜는 이런 페덱스와 같은 중국 노출
노출도가 높았던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지 상황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